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일요 경마 안하짜리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막을 내리고요. 며칠 있으면 2026년도 해가 또 뜨게 되는데 올 한해 미운 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보내주신 성원, 격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할 때는 칭찬도 받고 항구라도 했었고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덕담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또 못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미운 놈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2025년도 잘했던 게 있으면은 칭찬을 받겠습니다만은 못했고 여러분들 속도 상하게 하고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2026년도는 모두 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항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일요경마가 마지막인데 월말 플러스 알파 연말입니다. 장주열 기수가 이제 다승왕 탈환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점이 아무래도 기추가 가장 주목이 되고요. 연말 마지막 경마에는 항상 변수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금요 경마 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발주기 안에 6경주였죠. 11번을 집어넣고 출발해야 되는데 11번을 발주 요원이 못 넣었어요. 거기서 게이트가 땅 하고 열려버리니까 경주가 불성립이 되고 그 다음 경주에선 연승식 1.2배짜리 유니언 챔프가 부러져 버리고 인기 마필이었던 또 당대 알파는 낙마까지 해버리고 아주 뭐 오늘 금요 경마 때는 사건 사고 너무 많았죠. 뭐 아나운서는 이경주 때 2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2번이 아니고 또 12번이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요 경마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버럭을 놓고 때렸잖아요. 금요일 날 마지막 경주였고 마지막 승부 경주였고 저도 유튜브에서 강조를 드렸던 버럭이 정말 좋아졌다. 얘가 안 팔리는 이유는 서강주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바이스 로열 받치기가 아니었죠. 37.6배 마건짜리였고요. 승부 경주였고 마지막 경주였고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주 일요 경마는 하루에 총 10개의 경주를 적중을 하는 기염을 통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 좋게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일요 경마만 잘해보자. 그런 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잘 준비했으니까요. 윤택까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윤택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뜻한 연말을 위해서 1호 경마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경주 거리 1300m입니다. 국산 육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요.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1300m 레이스인데 루키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번 1경주에 많이 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착 승운에 걸려있는 1번의 파두슈발, 바깥쪽에 있는 9번의 지산 레이블 두 마리가 최저배당 깜빡이로 팔립니다. 1번은 앞에서 뛰는 놈이고요. 9는 바깥쪽에서 추입을 해서 뛰는 마필인데 뭔가 좀 쉬워 보이는데요. 이번 경주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이제 연대 마건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또 엮여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1번의 파두슈발입니다. 데뷔전에 문수형이 타고 들어왔단 말인데 일단 이 직전 경주 보시면 지플렉스가 선행을 갖고 그 두 번째 따라가면서 성적을 냈었던 게 1번의 파두슈발입니다. 아무래도 선두권 바깥쪽에 전기를 탔었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던 부분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요. 선행을 나가기에는 좀 쉬운 조건은 아니죠. 3번의 로드 트위트가 있기 때문인데 갇히게 된다라면은
여차하면은 얘도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래를 정상적으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갖춰본 적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의 파두슈바는 축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요번 경주 대단한 데던 무조건 선행이죠. 아직까지 힘은 좀 덜 차긴 했습니다만 3번의 로드 트위트 데뷔 전에 갖다 때리고 깨졌지만 선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자, 요번에 이제 마이야가 등짝에 올라가 있고 또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기 때문에 3번의 로드 트위트는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맞고요. 4번도 아직은 뭔가 좋아진 느낌은 없고, 뭐 기본적으로 막판에 한 발은 쓸 수가 있긴 한데 출발 자체가 다소 좀 불안한 경우가 있고요. 자, 7번의 슈퍼데이입니다. 7번의 슈퍼데이는 이번 경주 CC웡이가 기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유일한 루키 마지막 출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키 경주는 딱 3번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유, 뭐 제가 한번 또 잘못 눌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 7번의 슈퍼데이를 말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뒤집어졌는데 슈퍼데이는 22조 마방에서 이제 지산 레이블과 동반 출전을 했고 9월 데뷔전에서는 끌리는 거 잡는다고 디에고가 경주를 다 망쳤고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 요동 이후에 나오면서 옆에 말하고 부닥치면서 주행기 이 불량기를 보이니까 막판에 또 한 마리 안 나왔던 자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임팩트는 있는 마필이죠.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상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7번의 슈퍼데이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놓고 때릴 말은 요거죠. 9번의 지산 레이블 데뷔전 11월 15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야 이거는 못 우는 거였어요. 원래 못 와요. 그렇게 타면 늦바라고 외곽 돌고 바닥에 있었단 말인데 자력으로 추입해서 올라왔는데 근래 들어 그렇게 추입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뭐 썰매 타고 날라왔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뛰었던 게 9번의 지산 레이블이죠. 자, 어찌됐든 데뷔 전에 체중이 14kg가 빠지고 내치기에서 3번 마피라고 크게 추돌하면서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갔고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날라 들어왔단 말인데 야, 그때 당시 우승했단 말이 눈이 올까요죠. 눈이 올까요가 그 다음에 승군전에 또 왔잖아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산 홀스랜드를 운영하면서 지산 포스, 퍼지 스텝 이렇게 싹수 있는 마필들은 아끼지 않고 계속 때리면서 올해 23번을 출전시켜가지고 8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무려 승률 자체가 34%, 복승률이 43%예요. 이 수치는 20번 이상을 출전시킨 전체 마주들 중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면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면 계속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의 막건은 9를 놓고 사는 게 맞고 9번의 지산 레이블이 축마가 맞고 얘가 정답이 맞는 경주다라는 거고요. 자, 1번의 파두 슈발은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말 이름이 이래서 그렇지. 파드 슈발. 그리고 이제 3번 로드 트위트 요거 선행이고요. 바깥쪽에 7번 슈퍼데이. 한 집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첫 경주 출발합니다. 네, 이경주 거리 1300m죠. 국산 육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추천 경주로 하겠습니다. 배팅 강도를 강하게 좀 끌어올려가지고 이경주는 딱 하나 걸렸다. 그 놈을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팔리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라온 시리즈 4번 라온 킹스맨, 6번의 라온 파라노마 요거 팔리죠. 8번의 파워풀 프라도 팔리고요. 10번의 은빛 유혹 11번에 러버맨까지 뭐 1번에 파카샤인도 팔릴 거고 6파전이죠. 이번 경주는 11마리 출전하는 경주에서 6파전에 이제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있고요. 대끼리 막건 딱 열리는 순간 7, 8배 갈 겁니다. 안쪽에는 1번의 파카샤인은 일단 직전에도 이제 보여준 건 없는데 조교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니까 눈길이 좀 가는 전략의 마필이고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인기마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4번의 라운 킹스맨. 자, 추입하는 말이죠. 근데 직전 경주 생각보다 별거는 없었어요. 결정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5번의 위버맨시도 직전에 선의권 최적 전개했던 마필. 6번의 라운 파라노마가 있습니다. 건중석이가 올라가면서 부담 중량이 가벼워졌습니다. 직전 경주에 보시면 잘 왔어요. 잘 오다가 100m를 남기고 말이 갑자기 섰습니다. 왜 섰느냐? 원인은 오른쪽 다리입니다. 작년 3세 시절 때 보시면 오른쪽 다리 평골절을 받고 올해 복귀한 마필이죠. 오른쪽 다리가 선천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힘이 차면서 말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여파가 있다 보니까 막판에 다리 바꾸는 게 오른쪽 다리가 풀려버리면서 밸런스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이제 직선주로 해서 뭔가 못 뛰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번 경주 또 감량을 태웠고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6번 라온 파라노마 가져는 가지만 세게 볼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배당은 요 7번의 재즈 퍼플, 예, 정정의 안장인데 자, 재즈 퍼플은 보시면 문화일보에 출전했단 말이잖아요. 직전 경주부터 33조에서 항순도 트랙라이더한테 조교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반에 무진장 끌립니다. 말이 뭐 폭주 기관차인데 정정이가 외곽에서 거의 3코너까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땡기면서 말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착차가 없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등짝인데 선행 가죠. 예, 요번에 뭐하러 끌리겠습니까? 어차피 끄는 말인데 무조건 밀어가지고 선행 갈 수 있으면 선행 가겠죠. 선행 가면 재미있습니다. 덜 끌 테니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 자, 8번의 파워풀 프라도는 이제 48조의 살림꾼이죠. 예, 빅투아르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끈적끈적하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했고 일단은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얘는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뭘 놓고 너는 이제 추천 경주를 갈래? 뭘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래? 요거 10번의 은빛 유혹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은빛 유혹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에 대한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사연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순발력이 있습니다. 기본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이 겁이 많아요. 외곽에 공간이 생기면 말이 바깥쪽으로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주마다 보니까 그 자연의 섭리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 마필들은 이런 단점들을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마 경주들이 뭐 뻥 하고 터질 때 사정없이 터지지 않습니까?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을 기대했죠. 다행히 옆에서 그 용비교라는 마필이 병풍 역할 마크를 해주니까 직선까지 잘 따라오면서 막판에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최범현이가 왼꽃비를 살짝 놓쳤어요. 다시 바깥쪽으로 기댔죠. 주춤해가지고 3착을 했죠. 자, 이번 경주 외곽이라는 점은 불리한 조건은 맞는데 선두권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무리하게 외곽 전개를 하더라도 늘어나 1300을 감안한다라면은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범현이가 계속 호흡을 맞췄던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손에 익혀졌죠. 자, 그래서 이제 최범현 기수 그리고 지하주 트랙라이더 둘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든요. 지하주가 만들어 놓고 범현이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저는 10번의 은빛 유혹을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초장에 한번 추천 경주로 가시죠. 예, 추천 가시는 경주 10번의 은빛 유혹을 놓고 한번 때려보자. 예, 먹을 게 충분히 있는 판때기다. 강도를 올려서 붙어보자.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너무 길게 했네요. 3경주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3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포인트는 장추열입니다. 지금 문세영이하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제 장추열이가 토요 경마 끝나고 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77승 아마 타이일 거예요. 예,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 될 건데 문세영하고 1승 남겨뒀죠. 예, 1승 더 채우면 문세영하고 동률이고 2승하면
넘기는 거죠. 3경주에서 1번은 파워풀 나이트, 3번에 원모 타임 두 마리가 깜빡깜빡거리는 저배당 마건입니다. 1번의 파워풀 나이트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이고 선입도 되고 전개 자체가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브리더스컬 루키 경주에서 가서 깨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사이즈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마필이고 자 3번의 원모 타임은 직전 경주 선입권 안쪽 따라가면서 끈적끈적하게 잘 뛰었습니다. 그 경주에서 이겼던 게 레베랑스인데 레베랑스가 지난주 승군전에 깔끔하게 또 우승을 차지했고 라온 파라노마와 11마 신차 여유 있게 들어왔던 마필이 3번의 원모 타임이죠. 자 1번 3번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깨러가는 마필은 뭐냐? 4번의 삼정 위너죠. 장추열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승왕 욕심 날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삼정 위너는 10월 3일 경주는 이제 복귀전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휴양 공백기가 있었고 지난번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정말 왜 이렇게 타지? 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거였습니다. 캐스천 마크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타지? 의지가 없는데 안쪽에서 말 가는 대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마지막에 그 라온 사파이어입니까? 뭡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에 날라오니까 약간 거리 격차 보고 딱 삼착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늘어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 때 마음만 먹었으면 왔을 말이라서 저는 이 4번의 삼정 위너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말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5번 아니고요.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6번은 수부타입.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추입입니다. 앞이 조금 흔들려 버린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라서 관심이 가는 거고 바깥쪽에 10번의 파워베스트 얘도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얘는 조교예요. 별거는 없는데요. 조교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3복으로는 가져가 줘야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건 정리를 하면 1번, 3번 예, 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저배당 막건이지만 저는 4번의 삼정 위너를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전개적으로 2점 그리고 직전 경주 미숙한 운영 남아 돌았던 탄력감까지 그 점이 재밌는 부분이죠. 4를 놓고 막건 사면 뭐 세 방이죠. 4 놓고 136으로 가던 1310으로 가던 그쵸? 예. 4번 삼정위너의 현장 컨디션만 잘 따지겠습니다. 4경주 갑니다. 네, 4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중에서 유일하게 좀 저배당이 유력시가 되는 경주 중에 하나고요. 축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강도는 C급으로 내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강급이 되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번에 골든 스나이퍼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1800, 1700만 줄곧 뛰다가요. 모처럼 만에 거리를 1200으로 줄이 놓고서 조기로 지금 잘 해놨기 때문에 삼복승으로는 분명히 체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전력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4번의 사강질주는 선행 갈 수 있더라도 D가 좀 부족한 마필이고 5번의 폭스트롯은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말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전개 조금 느리게 풀리면 뭐 한 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자 8번은 영광의 스카이입니다. 삽작승군입니다. 최근 경주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까딱 잘못하면 디심 부족은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편성이 워낙 약해요. 예,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면 뭐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10번의 더선불사죠. 농협중앙회장배, 치프스타, 원평스킷, 레베랑스, 샌말들 틈바구니 속에서 3착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말 10주 만에 출전이지만 상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마필 52.5의 가벼운 부담 중량 조건이 너무 좋지요. 예, 조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10번은 축이 맞고요. 11번은 퍼플 신화는 조심해야죠. 지난번에 강급 딱 됐죠. 그리고 요번 경주 눈치 보고 거리 1200 딱 줄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끝걸음 괜찮았고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10번의 더선 불사조를 놓고 8번의 영광의 스카이 뭐 몇 배 나올까요?
3배는 안 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 막건이고 자 보험을 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삼복 막건도 있는데 이번에 골든 스나이퍼, 열하나 퍼플 신화 이 두 마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경주다. 요렇게 점검하고요. 5경주 넘어가시죠. 자, 5경주가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들 여러 출전하고 있는데 능력으로 따지면은 얘네들이 세잖아요. 4번 시크릿울프, 5번 기대하라, 바깥쪽에 9번 타이거 로어, 11번에 금적산까지 축은 11하나의 금적산이 맞습니다. 일단 한 마리씩 살펴보죠. 1번은 라운더 벨몬트는 지난번에 얘가 왜 점배당으로 팔려? 제가 하고 이제 잘라냈던 마필인데 3짝 승군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데는 요번 경주 강공이죠. 예,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라운더 벨몬트는 조금은 꺼림직한 배당 복병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4번은 시크릿 울프는 선행 가야 돼요. 지난번에 어찌됐든 간에 4개월 만에 출전해가지고 맨 바닥에 있다가 마지막에 쓱 하고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선행 가야 더 잘 뛰는 말이거든요. 상태는 나쁘지는 않고요. 5번에 기대하라는 원래는 선행마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각지를 바꾸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지난번 경주는 추입으로 쓱 하고 날라왔던 마필. 자,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 55.5, 55 늘어나 있는 조건이기는 한데 뭐 능력상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략의 마필이라 판단이 들고 자 9번의 타이거 로어입니다. 에리코 마주 외국인 마주인데 지난주에 스톰 트루퍼가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고요. 아파트라는 마필 기억하실 겁니다. 루이스가 탔던 말. 걔도 인기를 모으고 깨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요거 9번 타이거 로어예요. 딱 3마리 갖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승군전 3착을 했는데 쪽팔리지 않는 3착이었습니다. 자, CC왕 등짝에 52.5로 부담 중량까지 떨어져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경주 조건 자체가 요번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의 타이거 로어는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마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대끼리 팔렸던 지난주에 2마리가 상금 기대를 했을 텐데 다 분질러졌으니까 당연히 기대치의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자, 열하나 금적사는 우창구 조교사 은퇴하는 거 아까울 것 같아요. 내년에 은퇴인데 금적산이 보니까 이게 뛰면 뛸수록 말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앞말인데 주행검사 때 따라가서 왔던 말이고 10월 달에도 따라가서 왔고 지난번 말주 오니까 그냥 선행 가서 한 바퀴 여유 있게 자꾸 돌렸지 않았습니까? 직선주로 해서 한 50m 남겨놓고 장추열이가 뒤에 쳐다보고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듯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승군전입니다. 편성은 강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에 맞게끔 걸맞는 조교를 잘했습니다. 탄탄하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도 되고 선행 가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이번 경주는 이제 11번의 금적사는 인정을 하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경주다. 자, 11번을 이제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9번의 타이거 로어를 1순위로 5번에 기대하라 그리고 배당권의 복병은 아무래도 4번 시크릿 울프보다는 저는 1번 라운더 벨몬트 요거 한번 손대고 싶은 경주. 6경주 넘어갑니다. 네, 6경주 거리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있죠. 경마 대통령 박태종 은퇴 기념 경주. 요거 경주 앞서선지 끝나서던지 지난주에 타고 입상을 했던 미라클 삭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돈다 그러더라고요. 경주로에서 이제 은퇴를 마지막으로 하는 박태종 기수인데 어찌됐든 마지막 은퇴 경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고 응원을 했고 정말 굉장히 이제 하도 아니었습니까? 예시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는데 이상규가 거기에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었어요. 뭐 저는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박태종 기수가 내심 이 우승을 하고 뭐 이상규가 2등을 하는 그런 그림을 바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상규가 또 결승선 통과하고서 큰일 났다 하고 머리를 바로 고개로 숙이더라고요. 뭐 거기서 뭐 잡아 당기기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정한 스포츠의 세계인데 어찌됐든 뭐 미라클 삭스가 그때 게이트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박태준 기수하고
한시대를 또 같이 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맞춰야죠. 안쪽에 1번은 우강명은 39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꽤나 말 상태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센 말이었지 않습니까? 레전드 탄생이라든지 뭐 큐피드 잇 이런 말들 다 이기고 올라왔던 그런 말이고요. 다리 쪽이 좀 좋지가 않아서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쉬었다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장 상태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편성은 할만합니다. 상태도 할만하고요. 자, 2번, 3번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5개 졌던 4번 투어마켓 얘가 인기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선행 가면은 올 수는 있어요. 워낙 지난번 경주에 뛰었던 상대가 강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근데 뭔가 믿음은 안 가죠. 지난번 경주 최선을 다했고 가서 깨졌던 말이니까 어찌됐든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예,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날려버릴까 생각을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편성이 약합니다. 5번의 대박스타는 어찌됐든 뭐 앞에는 갈 수 있겠지만 D가 좀 짧은 마필이고요. 자, 7번에 이제 삼정 스파이더 헤리카심이 또 등짝에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추열이가 탔고 데뷔전도 추열이가 탔단 말인데 뜬금없이 또 헤리카심이 올라가 있길래 이게 뭔가 또 싶은데 어찌됐든 지난번에도 얘는 놓고 때렸죠. 승군전이지만 말의 능력이 세다 인정이 됐던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가 승군전의 거리가 늘어났지만 52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이고요. 모래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뭐 선행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승군전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마 인정입니다. 새벽 조교 때도 말이 확실하게 밸런스가 잡혔습니다. 예, 힘이 좀 더 들어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정 스파이더는 놓고 들어가는 충마가 맞고 자 거리를 줄인 8번의 학산 카이로 그리고 지난번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10번의 신의 반전도 어찌됐든 간에 회복세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문제 마필이 연하나 명진불패인데, 그러니까 명진불패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명진불패를 놓고 때렸는데 3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이상 잘 탈 수는 없답니다. 예. 거리를 1400 줄였어? 오케이. 근데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얘가 뭐 했습니까? 예. 잘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선 파이터한테 졌어. 더선 파이터가 물론 그 다음 경주에 입상을 했지만 명진불패는 매번 가서 깨지고 있는 전력. 결국은 부담 중량도 늘어나 외곽으로도 밀려 있어. 근데 인기마예요. 인기마예요. 그죠? 값어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됐든 지난번에 최선을 다해서 깨졌던 마필이 또 이번 경주에 떠밀려고 팔린다? 저는 그렇게 공략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덜 팔리는 말들 이쪽으로 좀 한번 값어치를 잡고 싶은 경주죠. 6경주는 이제 7번 삼정 스파이더 대가리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7번이 이제 중심이죠. 1번은 우강명 현장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4번에 토오마켓, 8번에 학산카이로, 10번에 시내불패. 될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구멍도 넓히지 않고요. 때리고 맞히는 막건으로 정리할 테니까 현장까지 한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 경마 7경주거리 1300m입니다. 혼합 4군 경주거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의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후반부 본격적으로 강도를 올려가지고 붙어볼 만한 경주들 상당히 많다. 욕심내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마들이 없습니다. 능력차가 적은 기본화 접종구도의 편성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게 1번의 행운의 여신, 2번의 삼조고, 자, 그리고 뭐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예, 다 비슷하게 팔리고 하는 경주기 때문에 자 1번이 선행을 쏘고 2번이 선두권 바깥쪽에 붙어가지고 1, 2막권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글쎄요, 뭐 쉽지는 않죠. 왜냐면 1번의 행운의 여신도 이게 모래 반응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쪽에서 선행에 대한 빵손이 있습니다만 선행을 못 가면 그렇게 되면은 얘도 지난번 경주에서 999 터뜨리고 들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3조고는 데뷔전 때 약간 덜 탔던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편성도 워낙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요번에 이 53으로 이제 부담 중량이 떨어져 있는 조건이고 모래만 안 맞으면 얘도 능력이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1보다는 2가 조금 더 재밌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4번은 무빙 볼케이노는 지난번 경주 늦발에서 추입했던 말. 자, 5번은 스포르차는 32주 만에 출전인데 이 말이 직전 경주 이후에 양다리 모두에 고렴이라고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연골 쪽에 염증이 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휴양을 반복하고 32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조교는 좋아요. 조교는 정말 좋아요. 항상 보니까 이제 변죽만 울리더라고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도 5번의 스포르차. 어찌됐든 간에 말은 좋다. 예,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고 외곽에 있는 10번의 마이티 초이스 추입에 대한 가능성.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이번 경주 7경주를 추천 경주로 정한 거는 깜빡이 맞거나 승부 없답니다. 예, 추천 관심 경주고요. 저배당 깜빡이에 들이대지 않는 경주다. 저는 욕심 한번 내겠습니다. 아나짜리 놓고 정통으로 정확하게 한 군역을 쑤시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한번 배당까지 노리고 승부 한번 보시죠. 8경주 넘어갑니다. 네, 8경주 거리 18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차가 적은 접전구도의 편성인데 요번 경주는 한 4마리 정도 얘네들이 이제 능력이 좀 앞서 있는 경주라서 축을 누구로 공략을 하고 들어가느냐 축 잡고 들어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마이야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기마로 팔리겠죠. 안쪽에 1번에 축배를 들어라. 사실 뭐 능력은 별거 없습니다. 만년 뭐 3등, 4등 요렇게 들이대고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형군 약한 편성을 만났고 요번 경주 마이야가 기승을 했고 좀 더 앞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전력의 마필이 1번에 축배를 들어라가 되겠고 자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팔려나가는 게 3번의 에어포스 1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브리더스컬 루키 경주에 나가가지고 얘가 복병권으로 팔렸죠. 16번 최외곽에서 뭐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에어포스 1을 보면은 뛰면 뛸수록 말이 정말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토니가 왜 8월 달에 루키 스테이크스에 출전시키고 브리더스컬 루키에 출전시키는지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이 한 달 한 달마다 변화가 다릅니다. 예. 요번에 1800 첫 도전 아니겠습니까? 조교를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FM으로 ABC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교를 잘 시행을 했습니다. 선행가도 되고요. 540km대의 엄청나게 거구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주폭으로 요번 경주 압도해버려도 돼요. 3번의 에어포스 1. 52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여차하면 얘가 그냥 선행이죠.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돌리지 않겠느냐. 저는 축이라고 봅니다. 3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1이 올라오느냐 마느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판때기인데 자 4번은 아니고요. 6번의 한강 캡틴은 뭐 추입에 대한 가능성 조금은 있습니다. 예, 뭐 다 나온 마필이지만 추입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바깥쪽에 8번의 당대 추월. 그러니까 당대 추월은 그거죠. 페이스가 빨라졌습니다. 예, 최근 11월 달 두 번의 경주는 느린 페이스에서 얘가 앞에서 잘 뛰었는데 페이스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뛰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는 아무래도 3번 1번이 좀 유력한 경주고 여기 이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 1이 못 올라오면 6이나 8쪽에서 한번 빵수를 찾아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9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구경주거리 1200입니다.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메인 추천 경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구경주는 메인으로 자신있게 한번 강도를 끌어올려가지고 거침없이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예, 되는 말 많습니다. 예, 3번 내길의 위너, 6번의 큐피드 잇, 8번의 모어된 조크, 9번의 스타트랙, 10번의 월드 시너스까지 넣어줄까요? 예, 얘네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그러한 형국의 경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는데, 일단 1번, 2번은 보지 않고요.
3번의 내길의 위너는 지난번 경주 원래 문세영이가 타려다가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이때 주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날이었습니다. 12월 7일이. 그러다 보니까 취입 타이밍을 못 잡고 그냥 끝났던 마필. 정우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이댈 수 있는 조건인 거는 맞아요. 내선 취입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고 5번 한강보스는 얘가 지난번에 왔으면은 만세 한번 불렀을 건데 제가 스타트랙 놓고 메인이었는데 한강보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40 몇 배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착 하니까 뭐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열심히 준비했는데 편성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자 지난번 경주에서 선행 가가지고 이제 무너졌던 6번의 큐피드 이시 있습니다. 큐피드 이시 그 전의 경주에서 5연타를 때리다가 지난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선행 가서 이제 종반에 무너졌는데 충분히 쉬었다 나오죠.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큐피드 잇은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고 8번의 모어든 조크죠. 1600도 안 돼, 1400도 안 돼, 1800도 안 돼. 그래서 고른 게 1200. 이동화가 적임인데 최근에 분명히 잘 탄 거는 아닙니다. 단거리에서는 앞뒤가 다 있는 말인데 중장거리에선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앞에서 갖다 대가지고 무빙으로 까고 뭐하고 선두권 하니까 종반은 계속 덜미를 잡힙니다. 자, 조제로 스타일이라면은 요번에 앞선이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1200 경주지만은 참고 한 발을 써볼 가능성이 높고 9월 6일 날 그렇게 조제로가 한번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입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9번의 스타트랙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구경주는 저는 무리하게 999 막건을 노리지 않습니다. 10배 혹은 20배 정말 때리기 좋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판때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주를 메인으로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압축된 막건으로 붙어보겠습니다. 10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의 10경주는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승부경주, 추천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경주 반드시 맞추고 싶습니다. 뭐 첫 추천이든 중간 추천이든 마지막이든 추천경주는 다 적중을 하고 싶은 게 욕심인데 특히 이번 10경주는 더 마지막 경주, 추천경주를 좀 맞추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되는 말들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보죠. 휴양 갔다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1번의 스틸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말이죠. 원래 자기 능력이었으면 2구는 최소한 갔어야 되는 마필인데 후두편 마비 때문에 호흡이 한번 막혀버리니까 성장기 때 걸음이 좀 덜 터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즘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의 플라잉 크루저는 정말 말 자체가 뻣뻣합니다. 뻣뻣한데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커버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잘 띄워주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 승군저도 선행가니까 직선주로 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말이고 요번 경주도 이제 여차하면 선행 유리하죠. 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얘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의 세네 파워풀 지난번에 439배 1080배 마지막 경주 때 김태희가 세네 파워풀 타고 우승했는데 경마장에 있던 분들은 모두 다 갸우뚱. 저게 어떻게 들어오지? 이유, 사연 뭐가 있었을까? 경마가 사연 없는 거 없겠습니다만은 참 보면은 그런 거죠. 가끔 말로 표현 안 되는 미스테리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전개가 잘 풀려서 온 건데 연투는 쉽지 않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퍼지킹 보지 않고요. 6번의 천장사는 좋아지고는 있는데 편성이 강합니다. 자, 7번은 즐거운 상상입니다. 말은 상태는 미쳐 있어요. 상태는 정점을 이미 찍어버린 마필입니다. 최근에
5연타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번에 승군전에 늘어난 1800m 거기에다가 첫 도전 인기마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태는 좋은데 능력이 과연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입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상태만 좋았다가 그냥 끝날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9번의 킹하너는 아니고요. 10번의 마루 장군. 요거 인기마로 갈 것 같아요. 예, 마루 장군이. 자, 코지가 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마필들 제가 메스되고 지금 칼을 대는 거 위험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인기만데 지난번 경주에서 임다빈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혼을 불태웠다. 안장이 앞으로 쏠릴 뻔했습니다. 얘 진짜로 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앞에서 흔들어 제끼고 계속 추진해가지고 말을 전력을 얼마나 끌어댔으면 경주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다빈 그 자세가 목에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영혼까지 불태웠단 말이기 때문에 추입 코지가 또 추입 잘 탄다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린다? 아마 대끼리가 얘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손을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10경주는 뭐 최저 배당을 좀 날리고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10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3번에 플라잉 크루저, 7번에 즐거운 상상, 그리고 1번에 스틸 플레이, 11번에 울트라 드래곤. 요 네 마리 가지고 저는 축이 있습니다. 믿고 때리는 말이 있으니까 한 방으로 붙이고 2025년도 잘 보내주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가시죠. 자, 16 경마 막판입니다. 11경주 거리 2000m입니다. 부산 교차로 또 이어지는데 부산 교차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새해 인사를 여기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행운이 가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00m 레이스인데 능력 마필드 접전 경주. 그랑프리 준우승마 7번 강풍마. 지금 서울 경마장 넘버 원이라 그러잖아요. 넘버 원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강풍마가 세다는 거는 너도 나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 59.5입니다. 마지막으로 59.5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뛰었던 말이 8년 전이에요. 8년 전. 어떤 말이냐? 샵노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40조 마방에서 뛰었던 샵노커. 8년 전에 59.5를 뛰었던 말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59.5를 달고 뛰는 게 강풍마인데 560kg짜리 말이니까 2300m도 들어왔었으니까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랑프리 준우승했던 말이 요번에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어? 결국은 돈 욕심이고 우승 욕심이기 때문에 최선의 강공의 의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건들 모든 걸 다 떠나서 축은 원평 스톰입니다. 그러니까 원평 스톰이 사실 2000m 경주에 어울리는 그러한 성향은 아니거든요. 2000을 물론 뛰어봤고 우승을 2군 때도 해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 그랑프리 때 모두들 원평 스톰이 선행을 갈 줄 알았는데 클린원이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붙들고 따라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독땡입니다. 독땡입니다. 이거는 10조 정월 쪽에서도 그렇게 오다가 내려올 거고요. 마이야도 지금 선행을 가야 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선행마가 6번, 5번의 그 사탕소녀, 6번의 메가드래곤, 원더풀 노던 요 정도 말들이거든요. 원평스톰은 이번 경기 붙들고 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마지막에 강풍마가 덮칠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은 원평스톰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액면이 좀 많이 떨립니다. 이게 6번의 메가드래곤도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연타 때려가지고 잘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요번에도 좀 출전 주기도 길고 그리고 페이스 자체가 원평스톰이 이끌어가는 페이스하고는 다르거든요. 직전 경주는 이스트 웨스트가 이끌어가는 페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6번의 메가드래곤은 대안이 되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올라올 게 안쪽에서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거 요거 2번에 너트플레이 혹은 1번에 나올 스나이퍼 얘도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25년도의 피날레는 원평 스톰으로 한번 마무리를 짓죠. 8 잡고요. 87
뭐 가능성이 있지만 1번, 2번의 가능성까지 우리는 열어두고 접근을 해보자. 어찌됐든 축은 원평스톰입니다.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로 넘어옵니다. 부산 경마 1경주. 금요일 날 부산 경마장 완전히 쑥대밭 난리 생난리. 경주 불성립. 뭐 낙마. 거기에다가 초강력 인기 1위 완전 부러지고. 사건 사고 많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주에서 버럭을 놓고 아주 그냥 제대로 한 방을 때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부산 교차 6개 경주도 한번 빈틈없이 풀어 나가보도록 하죠. 루키 경주입니다. 일단 축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3번의 벙커버스터. 보면은 임총재 마주가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밀리터리 덕후인가 봐요. 이런 마명이 들어가는 마필들을 유독 많이 갖고 있는데 530km대 주행 검사 때도 전력의 70%밖에 다 하지 않았던 말. 능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3번의 벙커버스터. 놓고 가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1번의 두바이 선물은 일단 현장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없기 때문에 초반이 없는 추입말이기 때문에 추입이 잘 통해야 되는 말인데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장까지 가보고 자, 요게 이제 대끼리가 알 거예요. 5번에 장고맨 500km짜리 거기에다가 등짝에 누구? 서승훈 주행검사 유광희가 1분 3초 때 받고 좋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텐데 새벽 조기 때 보니까 말이 아직 어린 티가 너무 좀 다분합니다. 물론 다른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티가 나는데 얘는 특히 그래. 근데 얘가 최저배당 깜빡이야? 아, 쉽지 않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5번의 장고면은 저는 뭐 들어오면은 뭐 승복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놓고 사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맞거나 사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번 경주는 3은 놓고 5는 내려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들어가자. 자, 바깥쪽에 9번의 BK 하이어 최상현이 거기에다가 조교의 성과가 좋았던 10번의 용비 스카이. 요것도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지난번 데뷔전 꼴찌했습니다만 완성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3 놓고 가죠. 네, 3번 벙커버스터 놓고 가면 5를 좀 자르고 들어가니까 9번에 BK 하이어, 예, 10번에 용비 스카이, 안쪽에 1번 두바이 선물. 예, 요런 막건들 충분히 견적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를 또 금요일 날 살려줬던 서강주 나오네요. 6번 스톰위너. 얘도 현장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가보죠. 자, 부산 경마 이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가장 슬픈 여인 김혜선이 요번 경주 7번 킴퍼펙트에 출전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할 때는 자기가 말을 타니까 성적을 당연히 내는데 조교사 하면서 지금 코도 못 뚫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뭐 벌써 뭐 꽃 사주고 뭐 대기실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혜선이 첫 승하면 줘야지 뭐 그러고 있을 분위기일 텐데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조교사가 됐는데도 성적을 못 내고 있고. 자, 요번에 킴퍼펙트 요거 인기 1위거든요. 저는 사실 좀 뭔가 오조마방에 먹이 좀 감싸져 있기 때문에 먹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날 풀 것 같습니다. 7번의 킴퍼펙트로는 좀 확실히 풀 것 같습니다. 편성도 워낙 약하고 상대 마필들이 진짜 별게 없습니다. 되는 마필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안쪽에 3번의 더 포인트도 이거 싹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고 싶은 전력의 말이고 그리고 이제 6번의 윈드소드는 이제 기수는 불안하긴 하지만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자 7번의 킨 퍼펙트는 이 데뷔전을 김혜선이가 탔던 말이잖아요. 김혜선이가 탔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물려받았는데 지난번에 휴양 복귀전에서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 충분히 있는 3착이었습니다. 선두권 바깥쪽에 붙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일요일 부산 교차는 이 친구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효시기가 될 만한 마필들 굉장히 많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편성상 놓고 때릴 말이 맞다. 김혜선이 여기서는 첫 코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7번 킴퍼펙트를 놓고 풀어나가는 경주고, 바깥쪽에 있는 10번의 원더풀 밴드, 11번의 하이뷰티, 뭐 이런 말들이 인기 많습니다. 하이뷰티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던질 겁니다. 외곽에서. 선행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버틸 수 있는 능력이냐? 사실 좀 D가 조금 하자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배당 팔리면 조금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부산 이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7 놓고 막건 사는 경주입니다. 7 놓고 들어가는데 후차권 붙일 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번, 6번, 예, 바깥쪽에 10번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열하나 하이뷰티까지는 껴주고 싶지 않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여차하면 터지는 판택입니다. 부산경마 3경주 거리 1300 앞말들 간의 첩정구도 편성. 서승훈이 한정의 4번의 골든엠파이어, 안쪽에 박재희가 타고 있는 3번의 그랑트리, 그리고 바깥쪽에 열하나 조이오브킨. 예, 인기 1, 2, 3이죠. 기본적으로 3번의 그랑트리는 최근 경주에서 이제 결정력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마필이 입상을 했던 8월달 선두권 바깥쪽, 9월달 경주 선행,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능력상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참 놓고 때리기에는 애매한 그런 전략의 마필이고요. 4번의 골든 엠파이어는 선행 가야 됩니다. 이거 선행 안 가면 안 되는 거를 이미 10월달 경주에서 노출했지 않습니까? 모래 맞고 바로 날아갔죠. 지난번 경주 그래서 앞에 갔던 말이고, 모래 안 맞고 선두권 바깥쪽에 전개를 풀어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뛰었던 상대는 너무나도 약하죠. 뛰었던 상대는 너무나도 약한데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경주는 맞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인기 1위로 팔리는 건데, 어느 정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은 틀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여기 바깥쪽에 있는 8번의 디스웨이가 있습니다. 임성실 마방, 이호식이 한장. 오늘 이호식이를 계속 예의주시하자 말씀드렸는데, 이 마필은 지금 7조 마방에서 4번, 8번 두 마리 꺼내 들었는데, 직전 경주 보시면은 이 3차게 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늑발하고 그만큼 날라왔습니다. 상습 늑발입니다. 이거 늑발 때려 죽여도 안 고쳐지는 말. 근데 탄력이 있거든요. 막판에 올라오는 건 그래도 이제 끈적끈적하거든요. 예, 이번 경주는 4가 선행을 가서 뒷선을 좀 혼탁하게 만들어 가서 8위 추입을 하든지, 만약에 4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면 또 8이 완전히 또 막판에 라스트 발동 제대로 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주고 싶고, 열하나 조이 오버킨도 삼각 외로 말이 좀 단단하더라. 지난번 경주 무시했다고 개피 먹었던 그런 말인데, 어찌됐든 부산 경마 3경주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8번의 디스웨이, 4번의 골든 엠파이어, 7조 마방 한 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마필 3번의 그랑트리, 열하나 조이 오브 킹까지 요 정도의 막건에서 한번 정답을 찾고 접근하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4경주 거리 1600m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2세마 2마리가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주입니다. 3번의 판타스틱 포스, 바깥쪽에 7번 퍼니 와일드입니다. 축을 누구로 갈 거냐, 그게 핵심이죠. 7번의 퍼니 와일드는 앞에 갈 수 있는 선행 마필이고, 마이언의 자마고 혈통적인 기대치는 3번의 판타스틱보다 포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저는 놓고 들어갈 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얘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에서 자력으로 3착으로 추입을 날라 들어왔던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요. 순발력과 뒷심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애매한 승군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공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박재희가 만약에 요거 못 끌고 들어오면은 앞으로 무지개 렌트카 마필들의 기승을 못할 가능성, 저는 내심 조금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부산 일요일 마지막 경주 판타스틱 밸류에 기승을 해가지고 인기 1위가 됐잖아요. 프라임 시크릿이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인기 1위가 돼가지고 저는 내심 걔를 놓고 했으니까, 판타스틱 밸류 놓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맞췄겠구나, 먹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뭐야? 안쪽 들어가서 모래 맞고 말들 두 마리나 취소가 되고 있는 판때기에서 거기 안쪽에 처박혀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예, 능력은 되는 말인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재희도 경주 끝나고 얼마나 또 화끈했겠습니까? 당연히 3번 판타스포스는 그러한 의지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도 얘는 놓고 가야 되는 축이 맞다라는 거죠. 예, 3번 판타스포스는 이번 경주 1600m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예, 축이다. 놓고 들어가는 축마가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자, 문제는 7번 퍼니와일드예요. 그러니까 퍼니와일드가 앞으로 뭐 무진장 많이 띄워줄 말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계 형제 마필로 지금 서울에서 뛰고 있는 발베니, 퍼니탭 이런 마필도 형제 마필이고 김해시장배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고 데뷔전에 뭐 격차를 엄청나게 내고 우승했던 말인데 직전번에도 이제 선행 갔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이제 선행 가죠. 선행 가는데 1600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 주행 자세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늘어난 거리에서 1600m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3을 놓고 들어가면 37 맞거니 깜빡일 텐데 애매합니다. 편성을 보고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죠. 자, 바깥쪽에 있는 마필 뭐 12번의 시애틀 드림 그리고 금요일 날 도핑 검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주노 열하나 그말 리조이스 되는 능력입니다. 9번 플라잉 더 럭키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도 있는 경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불확실성에 배팅하고 싶지는 않아요. 3은 놓고 들어가는 축은 맞지만 7번의 퍼니 와일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묶어서 한 방을 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안은 있거든요. 9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12도 있습니다. 특히 11가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4경주는 공격적으로 한번 제 쪼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5경주 거리 18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들어가는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하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는 메인인데 금요일날 메인은 못 잡았죠. 대신에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 좋은 배당 버럭 아주 뭐 말이 성나듯이 말 그대로 버럭하면서 선두권 바깥쪽에서 잘 타고 들어왔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 부산 5경주를 메인으로 정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인기만 한두가 불안해요. 저는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능력이 있어. 센 상대들 많이 이겼고 사이즈도 좋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상태도 좋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요거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하나 이제 캡틴 다이아인데 자, 3짝 승군에 걸려 있는데 캡틴 다이아는 유니언 챔프, 그레이트 보이, 더윈드 뭐 신촌 독수리 다 깨고 올라왔습니다. 센 말이죠. 미스터 울프 영스카이워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말이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뛰고 나가지고 다리 쪽이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14주간의 공백 기간을 두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은 여전히 무거운 57.5를 달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전개는 좋죠. 선두권 바깥쪽에 그냥 갖다만 붙여버리면 말이 알아서 뛰어버리는 말이니까 센 말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하나 캡틴 다이아는 이번 경주에서 한번 가감하게 꺾겠습니다. 이거 이리저리 이도저도 아닌 예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불안했을 때 그냥 가감하게 잘라내버리고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에도 제가 아리온 킹카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추천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배당 받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한 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캡틴 다이아를 한번 자르고 한번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요거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안의 막건들이 확실하게 또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기 때문에 부산 쪽에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요. 자, 요번 경주 한번 때리겠습니다. 11번 캡틴 다이아는 들어오면은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요. 부산 6경주 2025년도 마지막
녹화네요. 6경주 갑니다. 자, 2025년도의 마지막 유튜브 방송이네요. 내년 2026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내용과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새해 덕담이다. 뺨 한번 때려주듯이 선물 한번 툭 하고 던져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산경화 6경주는 오늘 마지막 또 부산교차 경주인데 2000m 장거리 레이스죠. 12번의 스마트보스, 1번의 오늘 이 순간, 4번 보령 라이트킨. 아직까지 좀 핏덩어리들, 어린 마필들이 1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4번 보령 라이트킨은 점핑입니다. 자, 1번의 오늘 이 순간은 1600m를 잘 뛰는데 1800도 잘 뛰었고 2000입니다. 상대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달라요. 지난번에도 제가 세게 인정을 했지만 52kg의 가벼운 등짝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선뜻 손은 안 가지 않느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3번의 헌터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들어왔던 마필이죠. 전형적인 꾸역꾸역형의 스타일인데 어찌됐든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이제 훈련의 강도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체크가 필요하고 자 보령 라이트키는 뭐 1800 나왔으면 한번 뭐 눈여겨 볼만하지만 2000m 센말들 경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더스컵 안말 경주 놓고 때렸단 말인데 요번에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6번의 닥터 캡틴도 마찬가지고 자 일반 경주의 강마죠. 7번의 영광의 퍼스트 송경윤이 앉아 그래도 그랑프리까지 나갔단 말이고 뭐 이마필이 몇 연타였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질 않았는데 9연타인가? 예, 10연타인가? 그 때려냈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센 말이죠. 그러니까 54kg 해볼 만한 부담 중량이기도 하고 뭐 2000m는 뭐 밥 먹듯이 계속 뛰어왔던 그런 전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8번의 갤럭시 로드도 이번 경주 이제 선두권이 그렇게 약한 경주이기 때문에 앞에 붙이면 재밌을 빵수가 있고요. 자 문제의 마필이 이제 10번의 투혼의 반석인데 투혼의 반석 세잖아요. 예, 뭐 그랑프리 G1 경주는 다 나갔던 말이고 코리아컵부터 해서 뭐 KR컵 클래식 부산 강역시장배 말하기도 숨찰 정도입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7살짜리인데 건강합니다. 그랑프리 때 벌어놓은 상금이 있어가지고 이번 경주에서 한번 때리고 장수 목장 가가지고 한 달 휴양 갔다가 내년에 다시 뛸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제 마지막을 입상으로 장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깨지고 휴양 갔다가 말을 만들어 놓고 나올 것이냐 뭐 그게 관건인데 어찌됐든 되는 편성입니다. 예, 10번의 투혼의 반석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 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 보스는 좀 약하게 보는 게 이미 2000m를 도전을 한번 해서 보기 좋게 깨졌단 말이고 장거리 혈통이죠. 스마트 팔콘을 잠하기 때문에 장거리가 무조건 뭐 먹히는 혈통이기는 한데 아직은 어려요. 어린 티가 있어요. 서승훈이 안장에 53은 좋은데 손이 안 갑니다. 냉정하게.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스마트 보스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교차 6경주 마지막은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7번 영광의 퍼스트, 10번의 투혼의 반석, 3번의 헌터 드래곤, 8번의 갤럭시 로드입니다. 7텐, 38, 37, 8텐 4마리 가지고 마지막 요리 한번 잘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5년도 한 해 앞만 보고 앞만 보고 뛰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앞만 보고 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2026년도도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성적, 좋은 예상,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